안녕하세요. 민양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2년 5회차 실무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실무니까 DB를 다운받으셔야겠죠. 웹파드에 들어가셔서 네, 로그인 하셔서 ERP 게스트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는 ERP1234입니다. ERP1234요. 네, 들어오셔서 내리기 전용에 ERP 프로그램 및 기출 DB의 기출 DB 5회차 들어가서 이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필요하다라면 여기 9월 전기 핵심 ERP DB 복원 및 로그인 안내 부분도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DB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압축을 풀어야 되고요. 압축을 풀고 저는 얘를 기본 백업 폴더 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DB2를 눌러서요. DB 복원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9월 전기 기출 DB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원이 됐고요. 우리 아까 그 파일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시다 보면 DB 그 서버 연결이 뭐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결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잠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PC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곧바로 DB 복원이 됐는데 제가 집에 있는 PC로 할 때는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안내 방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DB 복원하실 때 네, 오류가 뜰 때는 사용자 SA가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네, 여기 연결 설정에 가셔서요. 네, 윈도우 인증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무엇 해주시면 돼요? DB 복원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복원이 제대로 안 되시면 네,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은 1001번 회계 1급 회사 A 김은찬으로 로그인합니다. 네,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지현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럼 사원 등록 들어가서 유지현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죠.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네, 부서는 공란으로 하시고 사원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냥 조회하셔서 유지연을 클릭하고 보셔도 됩니다. 보기 1번. 현재 소속된 부서는 천일회계팀 맞죠? 그 다음에 배윤미 사원과 입사일이 동일하다. 그러려면 유지연만 검색해서는 안 됐었네요. 네, 배윤미 사원과 입사일이 2022년 3월 12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되죠.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이면.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 전표의 승인 해제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네,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 전표의 승인 해제 없이 수정할 수 있으려면 유지연의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이어야 하거든요. 승인이니까 미결 전표로 만든 다음에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 문제 2번입니다. 당사의 거래처 중 97번 한국백화점은 2022년 7월 17일 폐업하였다. 해당 거래처의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변경 후 현재 거래처 구분이 일반인 거래처 중 사용 여부가 미사용으로 설정된 거래처를 조회하면 몇 개인가? 네, 그럼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일반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요. 네, 97번의 한국백화점 부분을 네, 미사용으로 바꾸시고 네, 그런 다음에 조회해 봅니다. 조건 검색해서요.
네, 지금 거래처 구분이 일반이면서 미사용인 거래처. 네, 검색하니까 두 군데 나오죠. 네, 이거 하실 때도 한국백화점을 미사용하기 전에 네, 일반이면서 미사용을 조회하면 유신상사 하나일 거예요. 그럼 한국백화점을 바꾸면 두 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유추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3번. 당사는 사용 부서를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부문별로 조회하고 있다. 다음 중 5001 인사팀과 같은 부문에 속한 부서는 어디인가? 그럼 부서를 찾아야 되니까 부서 등록을 들어갑니다.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인사팀은 부문이 관리 부문이에요. 네, 같은 부문에 관리 부문에 누가 있어요? 회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회계팀입니다. 문제 4번.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2022년 12월 말 1년간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아래 적격증빙별 전표 증빙을 참고하여 적격증빙 성격에 맞는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 후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된 내역의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네, 우리 이 부분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의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 관리용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일단 네, 증빙 설정을 먼저 하시는데 원래는 이 5가지 설정을 모두 하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문제에서 찾아야 할 건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된 내역의 합계액이니까 현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정을 하시고 조회하시면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회계관리에 전표 장부관리에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 관리용에서요. 증빙 설정을 해서 여기 10번 신용카드 법인, 그 다음에 개인,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모두 이 증빙을 연결하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현금 영수증만 F2 눌러서 현금 영수증 선택해 주시고 즉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022년 전체에 대한 내용이죠. 네, 12월 말 1년간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현금 영수증에 대한 개만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얼마요? 3,852만 9천원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 부분을 다 설정하시면 여기 내용이 다 나오겠지만 지금은 현금 영수증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요? 네, 3,852만 9천원이었습니다. 문제 5번. 당사는 거래처에 거래처 분류를 등록하여 관리하던 중 영은실업의 거래처 분류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영은실업의 거래처 분류를 강남구로 입력하고 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6월 30일 기준 거래처 분류가 강남구인 거래처 중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 잔액과 채무인 외상매입금 잔액이 모두 존재하는 거래처를 조회하면 어디인가 라고 했어요. 일단 강남구 등록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일반 거래처 등록, 즉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일반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요. 영은실업 1번 코드니까 제일 위에 있죠. 네, 여기에 거래처 분류를 강남구 네, 강남구 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가요?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채권 채무 잔액 조에서 들어가셔서요. 회계 단위는 네, 한국생산 본점입니다. 한국생산 본점. 기준 일자는 6월 30일 기준. 202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거래처 분류는 강남구. 네, 조회하셔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같이 존재하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중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문제 6번. 주 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던 중 천일 광주공장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분류가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천일 광주 공장의 프로젝트 분류를 남부로 변경 후 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상반기 동안 프로젝트 분류가 남부로 설정된 공장에서 지출한 여비교통비 판매 관리비 부분이에요. 그럼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조회하면 됩니다. 우선 프로젝트 등록부터요. 시스템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에 프로젝트 등록 들어가셔서 네, 광주 공장 네, 이 부분에 프로젝트 분류를 남부로 수정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서 확인해 봐 주세요. 남부죠. 네, 그런 다음 회계 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네, 프로젝트 분류별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프로젝트 분류는 남부.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조회하신 다음에 여비교통비입니다. 네, 여비교통비로 조회하면 지출한 금액은 얼마요? 250만 원입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문제 7번입니다. 주한국생산 본점은 하진테크의 매출 후 2022년 4월 25일에 수취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 한다. 아래 조건으로 할인받을 경우 할인율에 대한 회계 처리의 개정 과목 그리고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매각 거래니까 개정 과목은 이자 비용은 아니죠. 할인율 부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연 12% 월할이면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받으럼 명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받으럼 명세서 부분이고요. 네, 하진테크 수금일은 4월 25일, 2022년 4월 25일. 네, 거래처 하진테크예요. 그래서 어음 번호도 확인하면 네, 끝자리 2번. 만기 날짜 언제고요? 8월 31일. 금액은 2,750. 그럼 5월 31일 날 할인하는데 월할 계산이니까 6월, 7월, 8월 3개월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750만 원 곱하기 연 할인율은 12% 곱하기 12분의 3 하신 금액이 할인료. 네, 계산해보면 항상 계산기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예, 요런 계산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안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 사용 불가입니다. 2,750만 원 곱하기 12% 네, 나누기 12 곱하기 3 하시면 82만 5천 원이 계산됩니다. 네,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 82만 5천 원 답은 4번입니다. 이자 비용은 언제 나와요? 차입거래일 때 나오는 겁니다. 문제 8번. 주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상반기 중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네, 월을 물어보니까 총계정 원장을 들어갑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요. 월별에서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2022년 상반기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F2 눌러서 외상매출금. 네, 조회해서 회수금액이 가장 큰 달. 회수하면 대변에 적히죠. 그래서 여기 가장 큰 금액은 3억 2,910만 원으로 몇 월이요? 3월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보시면 답은 3번이네요. 문제 9번입니다. 당사는 2022년 5월 15일부로 2022년 5월 지급수수료, 판매관리비인 지급수수료로 편성된 천일 회계팀 예산 금액 중 50만 원을 어디로요? 회계팀의 차량 유지비로. 네, 차량 유지비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작업하셔야 돼요? 지급 수수료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전용 작업을 수행한 후 회계팀의 차량 유지비 판매관리비 집행률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우선 예산 조정을 먼저 해야죠.
네, 회계관리에 예산관리에 예산조정 입력 들어가시고요. 계정 과목은 어디에서요? 지급수수료에서 800번대 지급수수료 회계팀이고요. 자, 여기에서 조정 날짜는 2022년 5월 15일, 조정 구분은 예산 전용, 조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800번대, 조정 항목은 회계팀, 조정 금액은 50만원. 네, 끝까지 엔터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집행률을 조회하면 이라고 했어요. 집행률은 실적 현황이나 초과 현황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초과 현황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5월에 대한 부분이니까 2022년 5월. 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입니다. 회계팀이고요. 네, 했을 때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집행률 몇 %예요? 56%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요거 예산 초과 현황도 되고 예산 실적 현황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네, 예산 실적 현황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예산 실적 현황. 2022년 5월. 네, 승인 집행하셔서 차량 유지비 부분이죠.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차량 유지비. 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네, 몇 %야 집행률? 56%입니다. 네, 10번 문제. 주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는 3천만 원.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분계로 오른 것은 단 소모품은 취득 시 자산 처리했대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소모품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회하셔서요. 그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을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그러면 네, 2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오겠죠. 네, 금액 확인하러 가봅니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재무상태표. 네, 지금 12월 말 결산 시라고 했어요. 본점에. 그럼 2022년 12월 31일. 네, 자산 처리했으니까 소모품 6,600만 원. 여기에서 얼마를 빼요? 이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빼야죠. 이만큼이 12월 31일 기말 재고액이니까 그럼 얼마는? 3,6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3,600만 원. 그럼 보기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되죠. 차변의 소모품비 3,600만 원, 대변의 소모품 3,600만 원이요. 11번 문제. 주한국생산 본점에 2022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분기니까 손익계산서 들어가셔도 돼요. 굳이 기간별 손익계산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네,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1분기 조회하셔도 되고요. 회계관리의 결산재무제표관리의 손익계산서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2022년 3월 31일. 네, 이렇게 조회해서 제품 매출액은 5억 3,500만 원이다. 1번 맞고요. 2번 단기상품 매입액. 단기상품 매입액은 9,850만 원인데 보기에는 1억 1,001만 8천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죠. 답은 2번. 3번 기부금. 네,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에 100만 원이 영업 외비용으로 발생하였다. 맞죠? 4번 판매관리비 중 직원급여. 판매관리비 중 직원급여는 2억 4천만 원 발생하였다. 맞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문제 12번. 주한국생산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4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2년 3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가?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자금관리 쪽에 가셔서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해서요. 고정자금 클릭해 보시면
네, 본점이니까 요거 본점 되어 있고 고정자금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이니까 수입 임대료는 빼야죠. 지출은 이 부분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기간을 보세요. 4월과 3월을 비교할 건데 자,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은 3월 말까지만 지출이 고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4월부터는 지출이 안 되죠. 그럼 4월에는 230만 원 지출되지 않겠죠? 그럼 3월보다 230만 원 감소한 거죠. 네, 그래서 보기에 답을 찾아보시면 230만 원 감소는 2번이네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말 결산 시 한국생산 본점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예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외화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달러 예금이라고 했어요. 네, 잔액에서 보셔도 되죠. 한국생산 본점, 그 다음에 12월 말 결산시니까 기간은 올해로 해볼게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화 예금. 네, 했을 때 달러 환종 보셔야죠. 달러는 얼마 갖고 있어요? 보유한 건 외화로 25,000달러이네요. 25,000달러. 네, 그래서 이걸 환종별 상세 명세에서 보셔도 됩니다. 네, 기간은 올해로 하시고, 네, 계정 과목은 외화 예금 하시고요. 환종을 달러. 네, 미국 달러.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잔액이 25,000달러. 동일하죠? 잔액에서 보셔도 달러는 25,000달러. 환종별 상세 명세에서도 25,000달러입니다. 네, 25,000달러는 4번에 있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주 한국생산 본점의 업무용 승용차 69어의 6467 차량에 대하여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022년 1월 한 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 그럼 운행 기록부 들어가면 되죠. 회계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들어가셔서 네, 본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 1월 한 달. 그리고 차량은 69어의 6467, 69어의 6467은 네, 첫 번째 보이는 거네요. 코드도 확인해 보시면 네, 208001번이죠. 네, 조회하시면 업무 사용 비율 물어봤죠. 업무 사용 비율은 80%입니다. 80%. 네, 그럼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5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수출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을 충족하여 수입세금 계산서 전표 입력 시 사유 구분을 입력하였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부가세 신고서에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 항목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네, 2000번 춘천지사에서 조회합니다.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선택을 하시고 기간은 1기 확정. 4월부터 6월입니다. 불러오기 하셔서 네, 어디 보시면 돼요? 여기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 유예 금액 얼마요? 세액이 30만 원입니다. 네, 이 부분 저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얼마였어요? 30만 원.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6번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는 라라실업에게 기계장치를 300만 원 부가세 별도의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 후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현금 영수증 매입건 중 네,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전표 입력한 후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 전표 입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쪽에 현금 영수증에서 일단 조회를 해서요. 그 금액에 어떻게 해요? 300에 30만 원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그 30만 원을 더해서 금액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전피입력 하지 않고 찾는 방법을 먼저 해보죠. 부가가치세 관리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취 명세서 들어가서요.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취 명세서 중에 현금 영수증 수취 명세서고요. 사업장은 어디예요? 네, 사업장은 춘천지사. 기간은 2기 예정이에요. 그럼 7, 8, 9죠. 조회 불러옵니다. 아직 전피입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분이 5만 원 있어요. 그럼 기계장치 지금 라라실업에서 구매하셨잖아요. 현금 영수증 받고. 그럼 300에 30만 원이니까 여기에 30만 원 더하면 35만 원. 네,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됩니다. 근데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전피 입력 후잖아요. 예, 그래서 전피 입력 후에 하는 것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5만 원인데 전표 입력합니다. 회계관리에 전표, 장부관리에 전표 입력. 춘천지사이고요. 왜 갑자기 인천이 나왔죠? 춘천지사이고요. 날짜가 9월 30. 네, 5번 매입부, 9분이 5번 매입부가세. 거래처는 라라실업. 전표 유형 선택하시고요. 네, 사업장은 2000번 춘천지사. 그 다음에 세무구분은 현금 영수증 매입입니다. 네, 공급가액에는 공급대가 330만 원 입력하시고요. 고정자산 과표 작성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기계장치 부분이죠. 공급가액에 300만 원. 네, 하시고 현금 영수증 증빙이나 이런 부분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현금에 330만 원 적용. 그래서 상품을 기계장치로 바꾸시고 네, 부가세 대급금 승인번호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있었죠? 네, 입력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808709227 네,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취 명세서에서 현금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시면 네, 지금 입력하신 건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35만 원. 근데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입력하지 않고도 5만 원이 조회되면 입력을 30만 원을 추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35만 원 이렇게 답을 찾으셔도 된다고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문제 17번. 주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의 건수와 공급가액으로 오른 것은 얘는 매입 매출장 들어갑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매입 매출장 들어가셔서요. 신고서 기준 탭을 들어가시고 네, 사업장은 어디요? 춘천지사 사업장. 기간은 2기 확정. 네, 10월부터 12월 하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조회하세요. 그러면 매입에 대한 거 한 건 있고요. 금액은 1,200만 원, 공급가액은 1,200만 원입니다. 네, 한 건에 1,200만 원 답은 2번이네요. 18번 문제. 주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수취한 매출 계산서의 매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죠. 신고기간에 수취한 매출 계산서? 매출 계산서는 발급했겠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가면 돼요?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요. 사업장은 어디고요? 네, 춘천지사. 기간은 1기 예정.
네, 매출 계산서입니다. 네, 했더니 지금 몇 매 있어요? 매수는 여기 합계 보면 2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실제 매입은 조회해보시면, 네, 매입은 조회된 내용이 없어요. 네. 이건 수치안이 아니라 발급판으로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매출 계산서 매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매. 19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 매출 내역 중 공급가의 가장 큰 거래처. 네, 요거 메인 매출장에 가면 거래처별 탭이 있어요. 거기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이 창은 닫고 전표정보관리에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서 거래처별 탭에서요. 춘천지사, 사업장은 춘천지사, 기간은 1기 확정. 네,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이죠. 네, 그리고 과세 매출 내역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출력 구분을 매출로 하시고 세무 구분을 10일 과세 매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회. 네, 하시면 거래처별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공급가의 가장 큰 거래처 영은실업 1억, 하진테크 4,700, 제동은 800, 상상유통은 5천만 원. 네, 그 다음에 중원은 9천. 그럼 1억이 제일 많죠? 어디요? 영은실업입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네, 20번 문제입니다. 주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첨부 대상이 아닌 부속 명세서는 네, 이것도 메인 매출장 세무 구분별에서 보면 되죠. 수출 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면 16번 네, 수출이 있어야 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으려면 21 과세 매입, 22 영세 매입, 24 매입 불공제, 25 수입이 있어야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11 과세 매출, 12 영세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네, 17번 카드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도 등이니까 들어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전표정보관리에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서 네, 사업장 세무 구분별에서 보시고 사업장은 춘천지사, 기간은 2기 확정. 2기 확정.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만약에 매출이면 우리 세무구분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아까 4번, 보기 4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이 되려면 17 카드 매출 또 30일 현금 과세 부분이 있으면 되고요. 물론 예, 카드 매출 부분과 현금 연세 부분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출력 구분을 전체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10일 과세 매출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고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7 카드 매출은 뭐예요?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발행 금액 집계표 필요하죠. 그 다음에 20일 과세 매입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27 카드 매입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필요하죠. 또는 수치 명세서라는 부분. 네,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보기 2번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기 3번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기 4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필요하지만 16번 수출은 없죠. 수출 실적 명세서는 네, 첨부 대상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 다음 보기에 제조 경비 중 주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상반기 지출액이 하반기 지출액보다 큰 계정은 무엇인가? 제조 경비니까 원가 보고서고요. 상반기, 하반기 비교하니까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면 됩니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기간별 원가 보고서 해서 반기별로 보면 되고요. 본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회했을 때 네, 상반기 지출액이 하반기 지출액보다 큰 계정. 네, 복리후생비 보시면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크지 않죠. 여비교통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그럼 답은 2번이죠. 지급임차료 네, 하반기가 더 크고요. 사무용품비도 하반기가 더 큽니다. 상반기 지출액이 더 큰 건 여비교통비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문제. 주한국생산 본점은 고정자산 중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등록된 1톤 트럭의 경비 구분이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자산의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 수정 후 한국생산 본점 2022년 결산 시 제조 원가 보고서에 계상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네, 그럼 일단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서 경비 구분 수정하셔야죠. 네,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요. 차량 운반구, 네, 본점이고 자산 유형은 차량 운반구 선택하시고 네, 1톤 트럭 선택하셔서 네, 경비 구분을 여기 보시면 600번대 되는데 얘를 몇 번대로요? 500번대. 로 수정을 합니다. 네, 수정된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요? 네, 감가상각비 현황에 가셔서 한국생산 본점은 지금 제조원가 보고서에 반영될 거니까 500번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2022년 결산시니까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회. 해서 문제에 물어본 건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예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1,350만 원입니다. 네, 그럼 보기 확인하시면 1,350만 원은 3번입니다. 문제 23번. 주한국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2년 6월 한 달 동안 원재료가 타계정으로 대체된 공장은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가야죠. 왜?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계관리에 결산재무제표 관리에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시고요. 네, 프로젝트 별에서 한국생산 본점에 대한 부분이고 프로젝트는 공장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를 선택하시고 기간은 6월 한 달 동안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네, 그럼 조회하셔서 타 계정으로 대체된 거 원재료가 네, 이거 확인 버튼 눌러서 원재료의 타 계정으로 대체 네, 타계정으로 대체된 공장, 부산 공장 하나 있죠? 네, 부산 공장 하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네, 3번이네요. 부산 공장. 24번 문제입니다. 주한국생산 본점의 2022년 상반기 원재료 매입액 중 타계정 대체 입고, 타계정 대체 출고가 아니라 입고입니다.
타계정 대체 입고가 발생한 달은 언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상반기 중. 그럼 기간별로 들어가 보셔야겠네요. 그럼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기간별 원가 보고서에서 월별로 보시는데 본점에 대해서 상반기니까 기간을 상반기만 선택, 조회, 확인 해서 타계정 대체 입고라는 얘기는 차변의 원재료가 들어오는데 다른 계정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계정에서 대체되는 부분입니다. 네, 타 계정에서 대체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몇 번이에요? 몇 번이 아니라 몇 월이에요? 1월에 있죠? 1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타 계정 입고가 발생한 달은 1월입니다. 네, 요거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타 계정으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타 계정에서 대체된 금액이 있는 월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25번 문제. 주 한국 생산 본점의 2022년 상반기 제조 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반기니까 기간별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원가 보고서에서 6월 30일 이렇게 조회하셔도 됩니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원가 보고서 가서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상반기니까 2022년 6월 30 조회합니다. 네, 2월 된 제공품 금액. 그럼 기초 제공품 금액이죠. 기초 제공품 금액은 200만 원 맞고요. 노무비로 지출된 금액은 2억 7,750만 원 맞고요. 상반기에 원재료 7,800만 원 매입인데 매입액은 7,800만 원이 아니라 1억 1,20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그리고 노무비가 증가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증가하죠. 네, 그래서 25번 마지막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5회차 실무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